그래서 이번에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하고도 이번에 매듭을 확 지어주면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래저래 이 금리에도 영향 미치잖아요, 지금. 그럼요. 예.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서 결국은 CPI에 영향을 줄 거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 여러 가지로 아까 higher 이 제목이 그죠? 네. higher interest rate가 어떻게 스탁 마켓에 affect 영향을 주느냐인데 이래저래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가 이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여러분, 글로벌 인사이트 25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주로 이제 소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글로벌 IB들 자료 깊게 보고 공부 많이 하면 당연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시간들이 없으시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미리 공부해서 간략하게 전달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도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골드만삭스 리서치 중에 인사이츠라고 하는 자료의 그 묶음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 일자 자료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당장 이게 시의적절하게 지금 적시성이 있다는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길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깊이가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한찬히 설명드리고 마지막 참고 자료에서 전무님께 제가 또 인사이트도 좀 여쭤볼 생각입니다. 과거 기억이 전무님 머릿속에 다 계시니까요. 이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근 압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과거 기억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데 혹시 과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편집하면 되니까. 네? 압박 들어오는데요. 아닙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골드만삭스 이제 인사이츠라고 하는 그 자료 묶음에 들어가 보면 지난 21회 때 그 약세장의 세 가지 형태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자료가 있었는데 그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는 보면 내용도 좀 길고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사이츠는 주식 시장에 그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의 제공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이외의 그런 주제들도 제법 많이 있고요. 깊이보다는 좀 지식을 좀 이렇게 넓게 폭을 좀 넓혀주는데 의미를 두는 그런 자료 묶음이라 오늘 내용은 좀 길지가 않고 그렇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이자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6월 5일 날 발간된 자료 첫 페이지를 제가 밑에 이렇게 그 첫 페이지 일부를 캡처했는데 원 제목은 How the higher interest rates affect US stocks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제목인데 제가 이걸 살짝 의역해서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텍스트로 이렇게 쭉 그 전체 리포트 요약을 제가 3페이지에서 드리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좀 지루하셔도 이렇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잠재적인 우려 영역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현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의하면 현재는 경기 침체 위험 감소,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경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채권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고 이제 기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가장 1차원적으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확장 폭을 제한하고
주로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일 텐데 회사 수익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내에 미국 그 수석 스트래티지스트 성함이 데이빗 코스틴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여기 이 자료에 냈냐면 팀 보고서에서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절대 수준보다 이유가 중요한데 괄호 1번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괜찮다.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지금 미국처럼 재정 우려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주식시장 하락 요인이다. 그래서 금리가 일단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도 중요하지만 왜 높은지 왜 낮은지도 중요하고 이후에 또 나옵니다. 이 높아지는 속도, 빠지는 속도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꼭지 설명드리고 이후에 상술드리겠습니다. 또 데이빗 코스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미국 채권금리 상승 이유에 대해서 괄호 1번 10년 만기 미국 국채 명목 수익률이 5월 현재 4.4%인데 24년 9월에는 약 3.6%인데 여기서 상당히 지금 상승했다. 최근 상승은 일본의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파급 효과와 미국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 재부각 등이 주요 기여 요인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온 그 퀄리티가 주식시장에 좋지 못하다는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4페이지는 좀 전 언급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장기 차트인데요. 약 20년 정도 이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또 가장 높았을 때에는 2006년, 7년, 8년 경에는 5%가 넘었었고 2020년 초에는 이게 한 0.5% 되나요, 전무님? 거기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지금 4.5%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맨 오른쪽에 이렇게 가로로 흐린 파란색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이게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대는 이게 밑으로 좀 확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5페이지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그 데이빗 코스틴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미국 채권 금리가 그 많이 낮아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이 2026년 6월경에 3.5에서 3.75 밴드로 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6년 6월이면 지금부터도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가봐야 알지라는 생각은 전 사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물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잘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재정 전망도 사실은 좀 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금리 입찰을 앞두고 있는 여러 그 기관물들이 쉽게 좀 내려오는 그런 긍정적인 예상을 하긴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가 이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던 표의 일부인데 장기 성장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 짙은 파란색이고 옅은 파란색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 장기 성장 기대를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도 표해 보시면 시클리컬이 아웃퍼폼 하느냐 아니면 디펜시브가 아웃퍼폼 하느냐 요 두 개의 차이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요 보시면 올해 한 4월을 저점으로 이 시클리컬이 아웃퍼폼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는 시클리컬이 아웃퍼폼을 하지 않고 저 밑에 좀 그 머무르고 있으면 원래 이 두 개의 표가 이렇게 겹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 쫓아 내려갔어야 되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상당 부분 4.5% 언저리에서 머물면서 시클리컬이 아웃퍼폼 하면서 차트를 다시 이제 겹쳐지게 보이는 국면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페이지 보면서 제가 좀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표 먼저 보고 위에 텍스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표는
글씨가 좀 작지만 주석부터 읽어보시면 1940년부터 애뉴얼 데이터를 써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X축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0에서 2% 영역에 있었던 구간도 있었을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나눠보면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쭉 구간별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예상하기 힘들지만 과거 어느 땐가는 8% 이상이었던 적도 있었나 봐요. 이렇게 봤을 때 각 금리 구간별로 S&P 500의 연간 그 수익률 중위값을 보면 그렇게 금리가 높은 구간이라고 해서 S&P 500의 수익률이 꼭 나빴던 건 아니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There's no 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bond yields and equity retur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절대 레벨이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텍스트가 위에 있습니다. 괄호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수준과 함께 금리 변동의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이렇게 분포를 그려봤을 때 이 표준 편차 이상 빠르게 상승하면 예외 없이 주가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1940년 이후를 볼 때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금리더라도 빠르게 하락한다면 주가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4.4에서 4.5 정도 되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표준 편차 변동에 해당하는 폭이 약 60bp 정도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자면 4.4% 정도에서 갑자기 빠르게 5%까지 확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 이내에서 움직이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제 생각에는 금리가 막 8% 정도 됐다면 이미 주식시장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8%대에서 7%나 6%대로 내려오면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지만 주식시장은 되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래 표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금리는 그런데 주식시장 미래 밸류에이션에 그 제약을 둔다. 라고 얘기했고 골드만삭스 내부적으로 기업 실적 추정할 때 모델링을 하고 계실 텐데 금리 100bp 변동에 대해서 S&P 500 포워드 PER은 약 7% 정도 변동하는 걸로 그러니까 금리를 만약에 100bp 정도 올리게 되면 기대 수익률 이런 밸류에이션을 7% 밑으로 이제 내리는 그런 모델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금리가 높으면 특히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은 이자 수익이 높아질 테니까 좋을 텐데요. 차입을 해야 되는 회사는 분명히 EPS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자 비용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S&P 500 기업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서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EPS가 줄어드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밸류에이션을 스트레치 못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6페이지를 보면서 일단 절대금리 수준이 높으면 늘 부담을 갖고 있고 항상 조금 불안했는데 불안해하는 건 맞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주는 건 맞지만 항상 불안해할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모두의 전무님께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야라고 했던 게 7페이지 참고자료인데요. 그저께 블룸버그를 제가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이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를 보시면 S&P 500의 어닝스 일드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 이제 Y축 숫자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한 22배 언저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빼면 이게 뭐 추정 기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마이너스 0.44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국면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0 미만으로 갔던 구간이 이렇게 좀 많이 많았고 요게 전무님 그 빨간색 세로 줄이 이게 보셨어요? 경기 침체 구간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영역이었던 구간에서도 되게 좋았던 구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분님 머릿속에 그 숫자가 계셨을 것 같아서 이 표를 보고 언급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를. 예, 오늘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약간 싸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마지막에 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금리 말씀하실 때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좀 전에 이제 금리의 방향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이유로 올라가느냐 그 나라의 재정적인 문제 남유럽 재정 위기처럼 네. 그리스가 돈이 없고 우리나라 98년도에 외환 보유고가 없어가지고 국가 부도의 사태 그런 식으로 금리가 치고 올라갈 때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 그 나라 주식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경기가 좋아서 이거 경기가 너무 좋네 그 경기가 좋으면 물가를 자극하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정책을 쓰는 거는 오히려 그만큼 경기가 너무 좋구나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버네 그래서 사실 이유가 되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좀 계량적으로 요럴 때는 하면 되고 요럴 때만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마지막 페이지 이걸 우리가 yield gap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 earnings yiel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PER 20배면 1 나누기 20 해서 그냥 간단하게 5%.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의 22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1 나누기 22 하면 0.454545 이렇게 그렇죠. 될 겁니다. 예. 그래서 0.4545 해가지고 4.5454%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4.5454인데 뭐 10년물이 지금 4.5네? 네. 네, 이러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주식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도 4.5454고 10년물도 4.5454면 그러면 골치 아프게 주식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네. 그냥 채권 사는 게 낫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드 갭이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주식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네. 자, 0 미만으로 지금도 0 마이너스 0.44가 돼 있는데 이 0 미만으로 갔을 때가 보면 쭉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깨지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였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1990년부터 99년까지 얼마나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보고 계속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에휴 하면 안 되겠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동안 80년, 90년대 사실 미국 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는데 아니 이 구간은 일드 갭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왜 어떤 이유로 그럴까 보면 PER이 높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S&P 500이 20이 아니라 25가 됐다. 네. 25가 되면 4%잖아요. 그러면 25는 왜 25가 됐을까?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피터 린치의 PEG 개념이죠. EPS 그로스가 50%씩 나오는데 그러면 3년 전에 테슬라라든지 최근에 이 PER을 높게 받고 있는 팔란티어라든지 앱러빈이라든지 아니 보면 와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요. 그 고성장을 하면 금리? 금리 5%보다 이 고성장으로 먹는 캐피탈 게인이 훨씬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하이 멀티플을 받는 거죠. 하이 PER을. 그러면 80년대에서 90년대는 그러면 미국은 왜 저렇게 PER이 높게 금리 대비해서 PER이 높게 거래가 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80년, 90년이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고 인텔을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지금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디지털로 바꿔놓던 시대였었잖아요. 그죠? 계산기, 타자기 두드리다가 컴퓨터 되고. 컴퓨터. 제가 89학번이잖아요. 89학번에 그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 386 이런 얘기도 하듯이
이제 PC 빌 게이츠가 앞으로 원펄선 원PC 시대가 올 거야. 예, 그러면서 엄청난 IT 성장을 미국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나오고 뭐 줄줄이. 자, 그랬고 반면에 이 99년 요 하반기에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되고 97년 뭐 98년 99년도에 이익도 안 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 2000년 초에 이 일드 갭이 또 밑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품이 좀 있었다. 왜냐하면 요 99년에서 2000년대에 페드의 금리가 얼마가 됐냐면 6.5%까지 올려놨어요. 6.5%까지 올려놨는데도 금리에 비해서 더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은 PER이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때 90년 후반에 나타났던 이 99년 2000년 초에 PER은 나스닥이 그때 PER이 뭐 180배가 넘어가고 그 정도로 이제 좀 거품이 그때는 거품이 심했다. 이거는 미래의 성장성보다도 그래서 PER로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개념이 이제 PSR로 세일즈를 전체 매출 규모 대비 얼마 이걸로 따지자.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 PR하고 금리하고만 비교하고 있는데 이 금리와 그 다음에 PER에 대해서도 많은 사유, 아까 이유, 다른 이유들이 막 혼재돼 있어요. 자, 그 과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과거는 그런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일드 갭이 되게 높았을 때, 뭐 5%, 6% 갔을 때는 그러면 언제였었나 보면 다 이 리세션의 거의 꼭지에서, 맞습니다. 그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주가가 너무 빠지면서 PER이 10배가 되면 얼마죠? 10%. 10. 근데 금리가 5%야. 그러면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최근보다도 5%포인트나 더 많다 보니까 지금 리세션 구간에서는 요 일드 갭이 위에 4%, 5%. 근데 저럴 때는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근데 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죠?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는 거죠. 지금 주식하고 채권하고 딱 지금 붙어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려운 숙제를 제가 이제 대받아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은 다 해줬어요. 제가 일단 1차원적인 답변을 좀 드리고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6월 11일이거든요. 제가 6월 12일 날 아침 모닝브리프 때 최일호 상무님 대신해서 뭐 이 관련한 얘기를 좀 더 드릴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님 좀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됐을 때는 왜 마이너스인지를 좀 따져보고 겁먹지 않아야 될 시점과 겁을 좀 먹어야 될 시점으로 나뉘어지는데 거꾸로 일드갭이 충분히 좀 큰 양수면 조금 편안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양분을 일단 해봤을 때 현재 일드갭이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 추정 기간마다 다르지만 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하는 거랑 주식하는 거랑 비슷한 수익률을 주는데 말 그대로 변동성이 없는 채권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하는 게 1차원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드갭이 양으로 가려면 기업 수익률이 좋아져서 이 앞단 기대 수익률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 그 트럼프 미중 관세 전쟁 이후에 그 추정치가 하락했던 미국 EPS가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멀티플이 그래도 좀 지금 22배도 더 낮아질 개연성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좀 해봤고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 자료에서 전무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5% 혹은 4.5% 정도 되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이 레벨이 프레저일하다. 그러니까 밑으로 좀 급격히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 없는 낮은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뭐 1차원적인 그 답변이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채권에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일단은 채권에 대한 편하게.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리스크 대비해서. 그래서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21년도 연말에 S&P 500이 고점 치고 22년도부터 빠졌을 때 그때 PR이 23배였거든요. 근데 23배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직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드 갭에서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플러스네라는 상황이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 일드 갭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죠? 네. 이 말은 주식의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우리가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22년도에 박살났어요. 네, 박살났고 그 박살났는데 EPS도 22년도에 성장이 안 좋았고 반면에 금리는 계속 올라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대갭이 더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24년도에서 그 조정이 또 한번 짧은 조정들이 오죠. 뭐 짧은 조정이 오는데 그 8월 5일 날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얘기 전에도 보면 또 PR이 21배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는 4.5. 재작년 23년 10월 달에는 미국 국채금리 아까 5% 찍었을 때 5% 찍다 보니까 PR이 20배가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면서 또 조정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아유, 주식 지금 PR보다 훨씬 더 EPS 그로스가 훨씬 더 나올 거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 21배는 그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조선방산 국내 기업들 투자할 때도 조선 아니 니네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어. 그 수주 나올 거 훨씬 많아.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 일드 갭이 안 맞아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PR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내가 투자할 때 얼마나 이 PR이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이 PR이 EPS가 잘못됐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0 미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미국 시장도 변동성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트럼프가 관세가 분명히 관세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미국의 M7 괜찮아. 뭐 AI 시대 맞아가지고 앞으로 뭐 이익 엄청 벌 건데라는 거에 있어서 저 관세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에 대해서 중국 수출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이익에 대한 캐시플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마지막 표에 나오는 이 일드갭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좀 피곤하지만 네.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하고도 이번에 매듭을 확 지어주면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래저래 이 금리에도 영향 미치잖아요, 지금. 그럼요. 예.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서 결국은 CPI에 영향을 줄 거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 여러 가지로 아까 higher 이 제목이 그죠? 네. higher interest rate가 어떻게 스탁 마켓에 affect 영향을 주느냐인데 이래저래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가 이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비싸지면 또 조금 팔고 많이 싸져 있는 것으로 접근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미국 시장이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이 글로벌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이 나무만 보고 투자를 하다가 잘못했을 때 한 번씩 크게 숲이 산불이 아니면 머드 슬라이드 그 뭐죠 산사태 산사태. 네. 뭐 그런 거 있을 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에벌란치 눈사태 네. 그거 피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에벌란치 왔을 때 스키 타다가 그지? 그 캐나다 그 제일 그 스키장 좋은데 뭐예요? 밴프? 서영 프로 스키 안 좋아해? 네. 아니 캐나다에 제일 좋은 스키장이 있잖아. 미국은 아이스펜, 캐나다는 밴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프러스 크라우스. 하여튼 3,000%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성장하는 기업들 투자하면서 나의 소중한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산사태, 눈사태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사실은 다 금리예요, 금리. 맞습니다. 네, 금리니까 이 마지막 표 꼭 요거 캡처해 놓으시든가 이 자료 잘 보관하셔가지고 이럴 때 왜 리세션이 왔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고 이 큰 위기를 피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글로벌 인사이트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25회 골드만삭스의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